이게 진짜 어려워서 양육비를 안 주는지 아니면 자기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정말 괘씸하게 양육비를 안 주는지도 좀 너무한 것 같아. 자식은 혈연 관계로 이어진 관계인데 죄가 맞습니다. 죄가 맞습니다. 네. 예전에 그 유명한 우리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 선수 있잖아. 네네. 근데 김동선 선수가 얼마 전에 보니까 법원에서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해서 좀 실형 선고가 나왔더라고. 비록 1심이긴 하지만. 네네. 참 요새 양육비 미지급 관련 문제가 많다 보는데 유명인 중엔 첫사랑인 것 같아. 김동성 씨는 어쩌다가 양육비까지 못 줄 정도로 상황이 된 걸까요? 뭐 자세한 내막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아마 뭐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았고 또 그러면서 그 생활고 때문에 뭐 TV조선 뭐 어떤 인생 프로그램에도 나왔었고 또 재혼도 했는데 또 여러 가지로 잘 상황이 안 풀린 것 같아. 그래도 뭐 이래저래 해도 이혼하면서 약속했던 아마 한 달에 300만 원이었나? 근데 그거를 계속 지급을 못 했었고 또 나중에 보니까 또 본인이 생활이 어려워졌음을 이유로 감액 명령까지 신청을 했더라고. 그래서 아마 계속 미지급 합계 총액이 한 9천만 원 정도 됐는데 참 요새는 심심치 않게 양육비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이걸 한번 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 주제로 한번 얘기하면 어떨까 싶다. 그러니까 그 김동성 씨 사례 보니까 검찰에서 구형을 4개월을 했는데 법원에서 실형 6개월을 선고했더라고요. 전에 우리가 한번 내란 재판 했을 때 올려치기라고 구형보다 이렇게 세게 나온 경우는 좀 재질이 안 좋다고 보는 경우잖아요. 이 경우도 좀 그런 경우인 것 같아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밀려서 맞는지, 그리고 또 우리 법제에서 양육비를 안 줬을 때 어떻게 형사처벌까지 가는지 한번 그거를 오늘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결국 이혼을 하다 보면은 결국 뭐 양육비라던가 나중에 뭐 재산 분할이라던가 또 이런 문제가 다 세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 양육비는 애들의 복리를 위한 문제이다 보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뭐 자의 복리를 위한 관점에서 법원은 좀 양육비를 좀 엄격히 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. 네, 근데 그 전까지는 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잖아.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뭐 감치명령 정도 하고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케이스는 뭐 거의 없었다고 봐야겠지? 네, 그 최근에 한 1, 2년 사이, 그러니까 한 24년 정도부터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. 앞으로 갈수록 양육비에 대한 그런 의무, 꼭 지켜라 이런 거에 대한 법적인 강화라든가 사회적인 공감은 더 높아져 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 이혼 상담할 때 이제 양육비 부분도 생각보다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래서 상대방 직업이 뭐냐고 많이 물어보거든요. 네, 왜냐하면 만약에 직업이 공무원이다. 또는 양육비 떼먹으려고 그만두기엔 좀 아까운 큰 뭐 대기업이다 이러면 사실 양육비 걱정을 안 합니다. 왜냐하면 양육비를 안 주면 양육비 직접 지급이라 그래가지고 월급에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나한테 양육비를 줘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 남편이 사업하는데요, 자영업자인데요, 아니면은 뭐 지금 직장이 없어서 근데 양육비 안 주려고 직장 그만두려고 한대요.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그 전에 돈을 잘 벌었는데 이혼하고 나서 배우자가 믿겠죠. 믿기는 한데 그런 이유로 일부러 돈을 안 벌어버리거나 좀 극단적인 경우에 그런 경우도 봤고요. 그게 아니면 본인이 개인 사업자면 사업자를 뭐 형 이름으로 바꾼다거나 해서 형 명의로 돈을 벌고 본인 돈을 하나도 안 번다고 하면서 양육비를 이제 안 주기 시작하는 경우들도 꽤 많아가지고 이게 진짜 어려워서 양육비를 안 주는지 아니면 자기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정말 괘씸하게 양육비를 안 주는지도 꽤 그 양태가 좀 다양합니다. 네. 좀 너무한 것 같아. 어떻게 보면은 이혼을 통해 가지고 부부 사이의 관계는 그냥 무촌이기 때문에 그냥 끊어지면 끝이지만 자식은 혈연 관계로 이어진 관계인데 당시의 약속을 그냥 이렇게 헌신작 팽개치들이 버린다는 게 뭐 내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. 네, 그러죠. 특히 양육비 못 받는 부모들 오셔가지고 상담하시면 솔직히 이렇게까지 양육비 안 보내면 이거 아동학대로 처벌 안 돼요? 이런 질문을 저 꽤 여러 번 받았거든요. 아동학대로 처벌은 안 됩니다. 근데 사실은 그 양육비를 못 받은 상태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거의 이거는 아동학대냐 이런 느낌 받는 거거든요. 그렇지. 예전에는 좀 뭐 안정적인 수입이 유지되는 보장되는 상황에서 애들을 케어해 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외벌이가 된 거잖아. 그죠. 네. 외벌이가 돼가지고 또 한쪽한테 양육비 받는 거를 전제로 해서 앞으로 향후 플랜을 세웠을 텐데
한쪽이 일방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다. 되게 난감할 것 같아. 아까 말한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,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 제도가 있었는데 좀 더 실효성 있는 제도는 뭐가 있지? 양육비를 그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계속 제도들을 늘려가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요. 가장 첫 번째 걸음이 이행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. 용어가 좀 낯설지만 이 이행명령이 모든 거의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법원에서 재판을 열어서 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지급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이행명령이라는 제도인데 이 이행명령이 일종의 마중물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를 이제 취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행명령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최근에 요즘 나온 제도 중에 하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라는 제도를 최근에 마련을 했어요. 그래서 이행명령을 한 상태에서 3번 이상 양육비가 밀리고 경제적으로 소득이 좀 낮은 그 조건에 해당하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주고 그다음에 안 준 사람한테 세금 징수하듯이 돈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. 그다음에 또 이행명령을 또 마찬가지로 마중물로 해서 또 할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감치가 있거든요. 감치는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죠? 3기 이상 금전적인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서 30일 이내에 감치를 할 수 있는 거잖아. 근데 뭐 감치를 한다 하더라도 30일 이내에 그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아니다 보니까 양육비 안 주는 사람한테 심리적 제재가 크게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. 네. 그 다음 단계가 가장 의미 있는 것 같은데 네, 맞아요. 아까 말한 뭐 형사처벌이 가장 의미 있는 거잖아. 네. 실제로 감치를 시키는 것도 만만치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농담으로 법원은 머리는 있는데 팔다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. 예를 들어서 형사처벌을 할 만한 사안이 돼가지고 구속을 해야 되면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이렇게 법적인 집행을 해서 이렇게 잡아오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. 근데 감치는 명령이 나와도 뭐 그 사람을 감치 명령하는 순간 그 사람이 거기 나와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감치 명령이 나온 상태에서 계속 도망 다녀서 못 잡으면 실제로 교도소에 못 보냅니다. 전가가 되어서 남지도 않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도저히 안 되겠다. 이 사람들은 감치로는 말을 안 듣는다. 그래서 결국 법이 바뀌어서 이제 형사처벌까지 가게 된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4년부터 신뢰가 됐는데 그중에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이름이 알려진 분이 케이스가 아까 그 김동성 전 선수의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. 네. 케이스를 내가 한번 분석해 보고 찾아보니까 15년간 1억 4천만 원 미지급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고요. 10년간 약 1억 원 미지급해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. 결국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양육비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미지급했는지 또 금액의 액수가 얼마인지 또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정말 경제 사정이 어떠한지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형까지를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번 케이스에서도 일단은 검찰 구형 4개월에 비해서 좀 높게 엎어쳤지만은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잖아.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번에는 뭐 김동성 씨가 그래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빚내서라도 사실 줘야 되는 상황이죠. 이게 항소심 진행되는 동안 그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면 사실상 집행유예를 해주겠다는 뜻이거든요. 이 정도 궁지에 몰리면 이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. 물론 아무도 안 도와준다면은 그리고 사채도 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4개월을 6개월을 올려치기 한 배경에는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실제로는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럴 만한 능력은 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실형이 나왔다고도 생각이 되거든요. 뭐 그 속내까지는 잘 모르겠고 모르지만. 이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형사처벌에서 좀 알아두셔야 할 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. 그래서 피고인이 나중에 양육비를 다 지급하고 전 배우자가 이걸 다 용서해 준다면은 또 처벌 불원서까지 제출한다면은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양육비 미지급하신 분들이 이행명령 같은 거 하러 또는 감시재판하러 법원에 오면 다들 변명을 해요. 회생 중이다, 뭐 빚이 얼마다, 뭐 어디가 아파서 일을 못한다.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 애한테 돈을 줄 거 아니냐 이런 변명이 거의 비슷하거든요. 양육비 안 주면서 뭐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데. 많죠. 그러니까 실제로는 진짜 어려운 분보다 이렇게 상대 배우자가 미워서 이런 이유로 좀 안 주고요. 또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애랑 멀어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. 이혼하면서 멀어지고 이제 면접교섭이라 그래서 만나는 게 좀 원활하지 않고 이러면 아이를 안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애 얼굴도 못 보는데 내가 왜 돈 줘야 돼? 이런 그 마인드가 좀 생기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.
면접 교섭하는 거랑 양육비는 별개입니다. 그래서 면접 교섭을 10년 동안 못했어도 양육비 의무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. 그런저런 삐뚤어진 마음으로 안 주면 안 된다. 또다시 강조해 봅니다. 네. 지금까지 한 변호사. 배 변호사였습니다. 안녕. 안녕.